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전통적으로 아랍권 국가들의 주적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집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 협정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참여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그 불문율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위파 왕정 국가의 가장 큰 형님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포석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인이자 동생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형님인 사우디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꺼림직한 구석이 있겠죠. 거기다가 빈살만 왕세자의 이 왕권 승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협정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기에는 아직까지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우디와 이 이스라엘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을 대표하는 앙숙이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무서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경한 반이스라엘 노선을 취하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과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아파의 맹주답게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이 순위파 왕정에게도 최대 위협이에요. 이란은 순위파 왕정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는 이란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 군사력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란의 인구는 8,8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3,640만 가량이에요. 절반에도 전혀 못 미치죠.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이란은 14위인데 사우디는 1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보다도요, 실질적인 군사력에선 더 차이가 납니다. 이 군사력 지수만 봐도 이란은 0.25인데 반해서 사우디는 0.32거든요. 앞자리부터가 달라요. 사우디가 이란을 극도로 경계하게 된 계기는 2003년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 때문입니다. 걸프 지역에서 이란을 견제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라크였어요. 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라크가 이 전쟁으로 몰락을 하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걸프 지역을 넘어서 그냥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란이 아사드 정부를 후원했는데요. 이 사우디와 이 아랍 세력이 지원한 반군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란의 영향력은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부터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 이어지는 모든 라인들이 바로 이란의 주도 아래에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순위파 국가들을 모아서 반이란 연대를 급하게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인 것이죠. 2018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사실을 당연히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그런데 모두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우디 정부는 이스라엘 비행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2022년 7월 사우디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 하루 전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간 항공사의 영공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를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란에 맞서서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확고하게 연대하겠다는 이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 전투기의 영공 통과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포석을 깔아둔 것입니다. 미국과도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미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면 이란을 저지하고 이 중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이스라엘은요, 이 군사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공동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보기관이죠. 이 모사드가 사우디 정보기관과 굉장히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정치 외교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잇는 철도 노선이 계획 중이고요.
육로를 연결하겠다는 것이죠. 두 나라를 잇는 광케이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이죠. 2022년 10월 27일 사우디 왕실 주도로 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에는 이스라엘 국적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국제적인 행사에서 서로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선수의 출전을 허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동의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급기야 빈살만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당신 조상의 땅에 민족 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언론의 질문에 빈살만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각각의 사람이 어느 곳에서라도 평화로운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네, 지금까지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